경북의 작은 항구 마을, 문 좀 열어라.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려줘. 살아온 순자 제발 할머니에게 살려줘. 예상치 못한 내가 지옥이 끝까지 시작되었습니다. 버틸 거다. 며느리가 건네준 된장국을 마신 후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정희야, 이 된장국은 왜 이렇게 쓰냐? 어머니, 된장이 오래돼서 그래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추운 겨울날 며느리의 달콤한 제안에 따라간 냉동 창고에서 순자 할머니는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어요. 정희야, 이 문 열어라. 나 죽는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과연 순자 할머니는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대박나자 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오늘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럼 이제 순자 할머니의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항구 마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갈매기 울음소리와 파도 소리가 마을을 깨우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김순자 할머니는 올해로 68.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여인이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시작됩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마당에 나가 우물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짓죠. 그리고는 마을 장터로 나가 작은 좌판을 깔고 직접 담근 젓갈과 마른 오징어를 팝니다.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오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어요. 큰아들 진호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만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했어요.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죠. 반면 작은아들 민수는 어머니 곁에 남아 아내 정희와 함께 수산물 가공 공장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42, 성실하지만 조금 우유부단한 성격의 남자였어요. 순자 할머니에게 가장 큰 기쁨은 바로 10살 손자 하늘이었어요. 하늘이는 순자 할머니를 무척 따랐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제일 먼저 할머니 방으로 뛰어와 품에 안겼고 할머니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잠드는 것을 좋아했어요. 순자 할머니도 손자만 보면 주름진 얼굴에 꽃이 피었습니다. 오늘도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순자 할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순자 할머니는 손자의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그래, 우리 하늘이 왔구나.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하늘이는 신나게 학교 이야기를 쏟아냈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이런 따뜻한 할머니와 손자의 시간을 곱지 않게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정희였어요. 38살인 정희는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날로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하늘이가 숙제도 안 하고 맨날 할머니 방에만 있어요. 좀 내버려 두세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알겠다. 정희야, 내 말이 맞다. 하늘이 공부가 우선이지. 순자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희는 시어머니 앞에 서는 것으로 예의를 차렸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몸도 불편하신데 괜히 나서지 마시고 방에서 쉬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정희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마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어요. 장터에서 만나는 이웃들은 종종 순자 할머니에게 걱정스러운 말을 건넸습니다. 순자야, 내 며느리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니?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차갑게 구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 마을 어른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특히 옆집 할머니인 영순이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보기에 그 며느리 속이 까맣다. 너한테 하는 짓거리를 보면 말이야. 등골이 오싹해진다고. 영순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자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며느리를 감쌌어요. 아니야, 정희가 원래 말이 없는 성격이야. 속마음은 착한 애야. 그냥 서먹서먹한 것뿐이라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웃들의 말이 자꾸 떠올라 불안했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느껴지는 차가움, 그리고 가끔씩 스쳐 지나가는 기묘한 표정들.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희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이는 것을 순자 할머니는 느꼈어요.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려고 하자 정희가 재빨리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가 대신 다녀올게요. 몸도 불편하신데 굳이 나가실 필요 없어요. 정희는 순자 할머니의 손에서 통장을 가져가려 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통장을 품에 꼭 안았어요. 아니다. 내가 직접 하겠다. 걸을 수 있을 때 걸어야지. 순자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정희는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곧 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아쉬움과 함께 뭔가 어두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을의 겨울에는 일찍 지고 찬바람이 골목을 휘몰아쳤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두꺼운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뒤를 돌아보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고즈넉한 골목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길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지만 이런 감정을 떨쳐버리려 애썼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들어서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일 거야. 정희도 나름대로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일 텐데.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계속해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몸이 유독 무겁고 기운이 없었어요. 나이 탓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부엌으로 향했는데 정희가 이미 아침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늦게 일어나셨네요. 제가 아침 준비했어요. 정희는 언제나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평소에 정희가 먼저 나서서 밥상을 차려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고맙다, 정희야. 그런데 왜 갑자기? 정희는 순자 할머니의 말을 끊으며 된장국 그릇을 앞에 밀어놓았어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요. 많이 드세요. 그런데 순자 할머니가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이상한 쓴맛이 혀끝에 닿았습니다. 맛이 평소와 달랐어요. 정희야, 이 된장국 맛이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쓰니?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정희는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된장이 좀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괜찮을 거예요. 몸에 좋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된장이 오래됐다고 해서 저렇게 쓸 리가 없는데. 하지만 며느리가 정성껏 끓여준 국을 남기기도 못해서 억지로 다 마셨습니다. 정희는 순자 할머니가 국을 다 마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부터 순자 할머니의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두통이었어요. 그러다가 기침이 자주 나오더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순자 할머니는 장터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평생 몸이 건강했던 순자 할머니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걸까? 병원에라도 가봐야 하나? 민수는 어머니의 몸 상태를 걱정했지만 정희는 오히려 태연했어요. 어머니, 나이가 드시면 으레 그런 거예요. 푹 쉬시면 나아질 거예요. 괜히 병원 가서 돈만 쓰지 마시고요. 정희 말에는 묘한 확신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상태는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나빠졌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걸음걸이도 휘청거릴 정도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순자 할머니의 급격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순자야, 얼굴이 왜 이렇게 나빠졌냐? 병원에는 가봤니?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며느리가 괜찮다고 하는데 그냥 나이 탓인 것 같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강해졌어요. 이런 증상들이 그냥 나이 때문일 리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밤, 순자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부엌 근처에서 들리는 소곤거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수와 정희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문틈 사이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 씨, 어머니 상태 보셨죠? 이제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 재산은 자연스럽게 우리 앞으로 넘어올 거고요. 순자 할머니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정희야, 그래도 우리 어머니인데. 정희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어차피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뭘 했다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 도움을 준 것뿐이죠. 도움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더 들어보려 했지만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자 재빨리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정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금 도움을 준 것뿐이라고? 설마 내 음식에 뭔가를? 순자 할머니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며느리가 설마 그런 짓을. 다음 날 아침, 정희가 또다시 아침상을 차려왔을 때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관찰해 보았어요. 정희의 표정, 손놀림, 그리고 음식을 내놓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순자 할머니에게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어머니, 오늘도 제가 끓인 미역국이에요. 많이 드세요. 정희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읽으려 했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냄새를 맡아보니 역시 평소와는 다른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희야, 솔직히 말해봐. 내 음식에 뭔가 넣은 거 아니냐? 정희는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곧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속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바보가 아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어젯밤에 내가 한 말도 다 들었다. 정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지만 곧 차분함을 되찾았어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푹 쉬세요. 정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지만 순자 할머니는 정희의 뒷모습에서 뭔가 위험한 기운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자 할머니는 정희가 만든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더 큰 위험의 신호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정희의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정희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평소 가식적이나마 다정했던 말투가 차갑고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왜 자꾸 음식을 안 드세요? 몸이 약해지시면 더 위험해질 텐데요. 순자 할머니는 정희 눈빛에서 뭔가 위협적인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직접 해 먹을 거야. 괜한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일이나 해. 순자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순자 할머니가 정희의 음식을 끊자 몸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두통도 줄어들고 기침도 잦아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순자 할머니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역시 정희가 내 음식에 뭔가를 넣었구나. 하지만 정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순자 할머니에게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날씨도 추운데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공장 구경이나 한번 하러 가세요. 새로 들어온 좋은 생선도 보여드리고 싶고요. 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정희가 계속 권하자 마지못해 따라 나섰어요. 사실 며느리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덫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공장에 도착하자 정희는 순자 할머니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특별히 좋은 생선들을 따로 보관하는 곳이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정희를 따라 공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희가 안내한 곳은 다름 아닌 대형 냉동창고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일 좋은 참치를 가져다 드릴게요. 정희는 순자 할머니를 냉동창고 안으로 밀어넣고는 재빨리 문 밖으로 나갔어요. 순자 할머니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문 쪽으로 향하려던 순간 쾅하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철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야, 이 문 열어라. 왜 나를 여기에 가둬두느냐? 밖에서 정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세 조용해질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죠. 순자 할머니는 정희의 말을 듣고서야 자신이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냉동 창고 안의 온도는 영하 15도. 순자 할머니의 숨결이 하얀 김이 되어 나왔고 손끝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제발 문 열어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짓을 하느냐.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은 감각이 없어졌고
발끝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얼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엄습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살려줘. 누구든지 제발 살려줘. 하지만 두꺼운 철문 너머로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어요. 공장은 한적한 곳에 있었고 주변에 사람이 지나다닐 가능성도 희박했습니다. 절망감이 몰려왔지만 순자 할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직 손자 하늘이를 더 봐야 하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묵주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묵주를 움켜쥐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를 살려주세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손자 하늘이도 지켜야 하고 이 악한 며느리의 진면목을 밝혀야 해요. 제발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순자 할머니의 기도는 절실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졌고 머리도 점점 무거워졌어요. 순자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 마지막인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 건가? 그런데 그때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냉동창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얼어 죽겠어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문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냉동창고 안에 있는 건가? 순자 할머니는 희망의 빛을 보았어요. 제발요. 여기 갇혀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공장에서 일하는 박 기사였어요. 박 기사는 늦은 시간에 남은 일을 처리하러 왔다가 우연히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거였습니다. 박 기사가 냉동창고 문을 열자 창백하게 얼어붙은 순자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박 기사는 재빨리 순자 할머니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기사, 정의가 나를 여기에 가뒀어. 일부러. 박 기사는 충격을 받았지만 일단 순자 할머니를 따뜻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응급처치를 했어요. 그리고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 사건으로 정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의는 뻔뻔하게 잡아떼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들어가신 거예요. 저희는 몰랐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순자 할머니는 심한 동상과 체온 저하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응급처치를 하는 가운데 박 기사는 민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고 뒤이어 정의도 나타났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박 기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박 기사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수 씨, 어머니께서 냉동창고에 갇혀 계셨어요. 혼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의는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어머니가 치매 기가 있으셔서 혼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저희도 어디 가셨는지 찾고 있었거든요. 정의의 말에 박 기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는데요. 그러자 정의는 더욱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건 안전을 위해서 항상 잠가두는 거예요. 어머니가 실수로 들어가셨나 봐요. 우리가 왜 일부러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정의의 연기는 완벽했고 민수는 아내의 말을 믿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가 의식을 회복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민수야, 정의가 나를 일부러 가뒀어.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했지만 정의는 즉시 반박했어요. 어머니, 몸이 많이 약하셔서 헛것을 보시는 거예요. 의사도 정의 편을 들었어요. 극심한 추위와 쇼크로 인해 일시적으로 착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답답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지 의문이었거든요.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퇴원했지만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의는 겉으로는 더욱 극진하게 시어머니를 돌봤지만 두 사람만 있을 때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누가 믿겠어요? 치매 걸린 노인의 헛소리를. 순자 할머니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나는 치매가 아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어.
정희는 비웃듯 말했어요. 증거라도 있으세요? 박 기사도 제 말을 믿고 있는데요. 정말로 박 기사도 점점 정희의 말에 설득당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순자 할머니가 혼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었고, 나이 드신 분이 착각할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정희는 박 기사에게도 정성스럽게 대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순자 할머니를 동정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의 실수로 여겼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정의를 옹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시대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해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를 오래 알고 지낸 마을 어른들은 달랐어요. 옆집 명순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는 평생 정신이 맑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헛소리할 리 없어. 분명히 그 며느리가 뭔가 했을 거야. 장터에서도 수근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순자네 며느리가 원래 좀 이상했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혀서 그런 일이 생겼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마을이 두 파로 나뉘어 대립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건 민수였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정희는 이런 민수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여보, 저도 속상해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오해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실까요? 정희는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했고 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손자 하늘이에게서 일어났습니다. 하늘이는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후부터 엄마 정희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엄마가 할머니를 나쁘게 했어요. 나도 무서워요. 하늘이의 순수한 말에 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정희는 하늘이에게도 압력을 가했어요. 하늘아, 할머니가 아프신 거지 엄마가 뭘 했겠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알았지? 정희의 차가운 시선에 하늘이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절망했습니다. 정희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주변 사람들은 자신을 불쌍한 치매 노인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아들 민수마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희가 순자 할머니 방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제 포기하세요. 아무도 어머니 말을 믿지 않아요. 조용히 지내시다가 편히 가세요. 그게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정희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벌을 받을 거야. 하늘이 두고 보지 않을 거다. 정희는 비웃으며 방을 나갔지만 순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반드시 정희의 진면목을 세상에 알리고 손자 하늘이를 지켜내야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더욱 험난할 것 같았습니다. 냉동창고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나자 정희는 더욱 치밀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순자 할머니를 궁지로 몰아넣기 시작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하면서 은밀하게 순자 할머니를 고립시켜 나갔습니다. 먼저 정희는 마을 사람들에게 순자 할머니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장터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즘 기억을 많이 잃으세요. 어제도 가스레인지 켜놓고 잊어버리셔서 얼마나 위험했는지 몰라요. 실제로는 정희가 일부러 가스레인지를 켜놓았지만 사람들은 정희의 말을 믿었어요. 게다가 정희는 순자 할머니가 밤에 혼자 나돌아다닌다는 거짓말까지 퍼뜨렸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같은데 혹시 길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점점 순자 할머니를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몸조리 잘해. 나이가 들면 다들 그런 거야. 이런 말들이 순자 할머니에게는 모욕으로 느껴졌지만 어떻게 해명할 방법도 없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일은 병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순자 할머니를 정기 검진받으러 데려간다며 정신과 상담을 받게 했어요. 의사는 정희의 설명을 듣고 순자 할머니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최근에 이상한 일을 겪으셨다고 하던데요? 순자 할머니는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의사는 이미 정희에게서 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냉동창고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자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피해 망상의 초기 증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희는 의사와 따로 상담하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집에서도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하세요. 음식에 독을 넣었다고도 하고요. 가족들이 정말 힘들어해요. 의사는 정의의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정신과 진단서를 받게 되었고 이것이 정의에게는 완벽한 방패막이 되었어요. 이제 순자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치매 환자의 헛소리로 치부했습니다. 정의의 계획이 착착 성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 할머니가 잠들어 있을 때 몰래 방에 들어왔어요. 촛불 하나만 켜진 어둠 속에서 정의의 얼굴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깨세요.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깼어요. 정의가 침대 옆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정의야, 이 밤중에 왜? 정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아무도 어머니 말을 믿지 않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하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의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협적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하늘이를 어떻게 한다고? 정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연약해요.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죠. 계단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연못에 빠질 수도 있고. 내 손자에게 손대지 마라. 순자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정의가 어깨를 눌러 다시 눕혔어요. 어머니,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모든 건 어머니 손에 달려 있어요. 조용히 지내시면 하늘이도 안전하고 계속 소란 피우시면. 정의는 말끝을 흐리며 일어섰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밤에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민수에게 말할 거예요. 치매 환자들이 그런다더라고요. 정의는 그렇게 말하고는 유령처럼 사라졌어요. 순자 할머니는 두려움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자까지 위협하다니. 이 악한 년이 어디까지 가려는 거야? 하지만 하늘이의 안전을 생각하니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었어요. 정의의 위협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순자 할머니의 일상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정의는 약속대로 민수에게 시어머니가 밤에 혼자 중얼거린다고 했어요.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 방문을 자주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밤에 잠 못 이루세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더욱 답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하늘이에 대한 위협 때문에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마을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순자네 할머니 치매가 심해졌다더라. 며느리가 고생이 많겠어. 사람들의 동정은 모두 정의에게 향했고 순자 할머니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손자 하늘이의 변화였어요. 하늘이는 엄마 정의가 무서워서 할머니와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정의가 하늘이에게 할머니는 아픈 사람이니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병이 옮을 수도 있다면서요. 어느 날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가 잠깐 멈췄어요. 할머니께 인사라도 하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정의가 나타나서 하늘이를 끌고 갔습니다. 하늘아, 할머니는 지금 많이 아프시니까 쉬게 해드려야 해. 순자 할머니는 문틈으로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늘이의 작은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정의의 위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하늘이의 안전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의지도 불타올랐어요. 정의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었지만 순자 할머니에게는 아직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자 하늘이와 진실이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악이 선을 이길 수는 없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정의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순자 할머니에게는 예상치 못한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손자 하늘이었어요. 어느 날 밤, 하늘이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엄마 정의가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하늘이는 살그머니 할머니 방문 근처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들린 정의의 차가운 목소리는 평소 하늘이가 알던 엄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하늘이가 다칠 수도 있어요. 하늘이는 깜짝 놀라며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위협하고 자신까지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거였어요. 10살 아이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하늘이는 본능적으로 할머니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하늘이는 학교에서 돌아온 후 정희가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서 할머니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할머니, 어젯밤에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말 했어요. 나도 위험하다고. 하늘이의 순수한 말에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늘아, 너 그런 말 들었구나. 순자 할머니는 손자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알겠지?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 편이에요. 엄마가 할머니를 괴롭히는 거 다 알아요. 이 작은 동맹이 순자 할머니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늘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는 책임감도 더욱 무거워졌어요.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정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박 기사였습니다. 박 기사는 처음에 순자 할머니의 방문을 의아해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박 기사,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정희가 정말로 나를 죽이려 했어요. 박 기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순자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과 구체적인 증언을 들으며 점점 믿기 시작했어요. 특히 냉동창고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했거든요. 어머니가 혼자 들어가셨다면 문이 어떻게 잠겼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박 기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음식에 뭔가를 넣었던 일, 냉동창고에 갇힌 일, 그리고 최근의 위협까지. 박 기사는 점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 악한 일을. 어머니,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박 기사의 지지를 얻은 순자 할머니는 용기를 냈어요. 이제 아들 민수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가 없는 틈을 타서 민수를 불러 앉혔어요. 민수야, 엄마가 하는 말 끝까지 들어봐. 민수는 처음에는 또 치매 증상이려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또렷한 눈빛과 조리 있는 말에 점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냉동창고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섞여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언제 거짓말을 했니? 내 아내가 나를 죽이려 하고 있어. 민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완전히 믿기는 어려워했어요. 아내를 사랑했고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마음속에서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하늘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빠, 할머니 말이 맞아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말 했어요. 하늘이의 증언까지 더해지자 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늘아, 정말 그런 일을 봤니?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들은 것을 말했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조용히 하지 않으면 나를 다치게 한다고 했어요. 무서웠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하늘이에게 말했어요. 하늘아, 엄마한테는 우리가 한 얘기 절대 말하면 안 돼. 알겠지?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정희가 거실로 들어오자 집안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정희는 예리한 직감으로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어요. 왜 다들 그렇게 조용해요? 무슨 일 있었나요? 민수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족끼리 이야기하고 있었어. 하지만 정희는 순자 할머니의 표정에서 뭔가를 감지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당당함이 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 계획을 세운 듯한 표정이었어요. 정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평온을 가장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민수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 안 하셨어요? 요즘 치매가 좀 심해지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민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별다른 얘기는 안 했어. 하지만 민수의 어색한 반응에서 정희는 확신을 얻었어요. 분명히 순자 할머니가 뭔가를 말했을 거라고. 정희는 계획을 수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좀 더 급진적인 방법을 써야 할 때였어요. 한편 순자 할머니는 마침내 진실을 말할 용기를 얻었어요. 박 기사와 손자 하늘이, 그리고 조금이나마 의심을 품기 시작한 아들까지. 작지만 확실한 지지 세력이 생긴 거였습니다. 이제 정면 승부를 벌일 때가 왔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정희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터였습니다. 오히려 더욱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진실과 거짓 사이의 마지막 대결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진실을 밝히려 한다는 것을 눈치챈 정희는 마지막 수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박 기사와 민수, 심지어 하늘이까지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며칠 후 마을회관에서 정기 주민 모임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정희는 이날을 이용해서 순자 할머니를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리 몇몇 마을 사람들에게 순자 할머니의 정신 상태가 심각하다고 귀띔해뒀어요. 어머니, 오늘 마을 모임 나가실 거죠? 정희는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정희의 의도를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나가볼까 하는데. 정희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한 무대가 마련된 거였습니다. 마을회관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희가 미리 소문을 퍼뜨려서 순자 할머니의 상태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이상한 시선들을 느꼈지만 오히려 이 기회에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일반적인 마을 현안들을 논의하던 중 정희가 슬프게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요즘 많이 아프셔서 온 마을이 조용해졌어요. 정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심해지셔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해코지를 한다고, 냉동 창고에 가뒀다고. 마을 사람들은 동정 어린 시선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서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거짓말이야. 정희가 정말로 나를 냉동 창고에 가뒀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마을 사람들은 순자 할머니의 격한 반응을 보며 수근거렸어요. 정희는 더욱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병원에서도 피해 망상이 심하다고. 우리가 왜 어머니를 해치겠어요?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희에게 동조했어요. 하지만 그때 박 기사가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날 현장에 있었어요. 순자 어머니가 냉동 창고에 갇혀 있는 것을 직접 구출했거든요. 박 기사의 증언에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당황했지만 금세 진정했습니다. 박 기사님도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혼자 들어가신 거라고. 문은 안전을 위해 항상 잠가두는 거고요. 박 기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날 분명히 이상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정희가 제 음식에 독을 넣었고 냉동 창고에 가뒀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를 위협하고 있어요. 마을 어른들 중 몇몇은 순자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특히 옆집 영순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순자를 50년 넘게 알고 지냈어. 그런 사람이 헛소리할 리 없다고.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요즘 시대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해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정희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정말 속상해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려 했는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가 회관으로 뛰어들어온 거였습니다. 학교에서 일찍 끝나서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마을회관까지 온 거였어요. 하늘이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겁을 먹었어요. 정희는 재빨리 하늘이를 자신의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여기서 뭐해? 집에 가자. 하지만 하늘이는 할머니를 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맞아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말 했어요. 회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10살 아이의 순수한 증언이었거든요. 하늘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다치게 하려고 했어요. 나도 위험하다고 했어요. 무서웠어요. 정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하늘이를 달랬어요. 하늘아, 아이가 무슨 말을, 꿈이랑 현실을 헷갈리는 거야. 하지만 하늘이는 고개를 저으며 더욱 또렷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들었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조용히 하지 않으면 나를 다치게 한다고 했어요. 하늘이의 절절한 외침에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수도 이 순간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벌떡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도 이상한 점들을 느꼈어요. 아내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그리고 하늘이가 계속 무서워했거든요. 정희는 이제 사면초가에 몰렸어요. 남편마저 의심하기 시작했고 아들의 증언까지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부인하며 버텼습니다. 여러분, 이건 모두 오해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바로 그때 마을 이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희 씨, 그럼 CCTV를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공장에 설치된 CCTV 말이에요. 정희 얼굴이 완전히 굳었어요. CCTV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박 기사가 즉시 나섰어요. 맞아요. CCTV를 확인하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예요. 그날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희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었어요. 결국 경찰이 불려왔고 CCTV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를 냉동창고로 유인해서 가두는 정희의 모습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정희는 끝내 무너졌어요. 경찰에 연행되면서 오열했습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재산이 탐이 나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마을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순자 할머니는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것에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슬펐어요. 하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에는 감사했습니다. 악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었어요. 정의가 경찰에 연행되고 난 후 마을은 한동안 충격에 빠졌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아내의 악행이 드러난 후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속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법이잖니.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순자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민수는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건 하늘이었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까지 위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이의 마음은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말도 없이 지내며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손자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여기 있잖니. 이제 무섭지 않아.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하늘이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앞으로 우리끼리만 살면 안 돼요? 순자 할머니는 손자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밝게 웃어주었어요. 그래, 우리 하늘이랑 할머니, 그리고 아빠랑 함께 행복하게 살자꾸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이도 점차 밝은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재판에서 살인미수와 협박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순자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용서해 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늘이 하는 거야. 내가 한 일은 절대 잊을 수 없다. 하지만 내 손자를 위해서 원망은 하지 않겠다. 정희는 고개를 떨구고 법정을 나섰어요. 3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마을 사람들은 순자 할머니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악과 맞서 싸운 용기 있는 여성으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을 부녀회에서는 순자 할머니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기도 했어요. 박 기사는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날 공장에 늦게 간 게 정말 다행이에요. 하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셨지. 시간이 흐르면서 순자 할머니는 다시 일상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터에 나가 좌판을 벌이고 오후에는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민수는 회사 일을 줄이고 어머니와 아들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저녁에는 가족끼리 모여 밥을 먹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보러 다녔습니다. 비록 정이라는 구성원은 사라졌지만 남은 가족들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어요. 하늘이는 할머니와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머니에게 안겨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제가 숙제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손자의 밝은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래, 우리 하늘이가 제일 착하지. 할머니가 너만큼은 꼭 지켜줄 거야.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깊고 단단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마당에서 하늘이와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늘아, 할머니가 내게 하나 말해줄 게 있어.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단다. 그리고 악한 일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할머니, 그럼 엄마도 언젠가는 착해질까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내 엄마가 정말로 뉘우치느냐에 달려 있어. 하지만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어가자. 마을 장터에서 순자 할머니의 젓갈 가게는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로 붐볐어요. 사람들은 순자 할머니의 인품을 알게 된 후 더욱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믿고 찾아왔거든요. 순자 할머니, 이 멸치젓은 정말 최고예요. 비결이 뭐예요?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결은 정성이야. 마음을 담아서 만들면 맛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게 보게 되지. 그동안의 시련을 통해 순자 할머니는 더욱 깊은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앞마당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하늘이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구수한 판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선한 것은 언제나 악한 것을 이기고 진실은 거짓을 밝혀낸다. 순자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래, 결국 진실이 이겼구나. 하늘도 정의로운 사람의 편이었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소리와 함께 평화로운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이제 순자 할머니는 알았어요.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진실과 사랑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욕심과 악행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지만 사랑과 진실은 영원히 살아남는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을의 평화로운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순자 할머니와 하늘이의 새로운 인생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어요.